안녕하세요. 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끈합니다. 아주. 테슬라가 10년 내에 1조 달러대 매출 구경할 거다. 이렇게 어떤 그 저명한 투자자가 멘트를 했고요. 이렇게. 그 때문에 어제 거의 20% 가까이, 또 그 전날 11%, 어제 20% 이렇게 주가 급등하던 테슬라가 오늘도 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968불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래서 이제 886불로 마감을 해서 13.5% 추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이거 모두 2 내지 3%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지난 금요일 날 폭락한 거 다 만회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예, 완전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다우가 407포인트 1.44% 올랐고요. 어제 올라온 거 다 합쳐도 금요일 날 내린 거 다 회복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S&P 500 지수 2.25% 올랐고 나스닥 2.1%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 3.12%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1월물, 3월물 이제 하락하고 장기채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완전 돌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물은 1.57%, 10년물이 1.59%가 돼서 스프레드는 다시 양수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해소가 됐습니다. 계속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스프레드가 양수, 엄수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3월 19일 기준금리 내릴 확률도 이제 7%로 급락을 했고요. 동결 확률 93%입니다. 자, 달러 지수는 97.8로 올랐고 원달러 1183원으로 내렸습니다. 원에는 10.8로 내렸고요. 위안 달러도 6.99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오전에 급등하는 주가 따라서 상당히 오르다가 결국 오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49.5불선, 브렌트 53.9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5% 올랐고요. 말레이시아 12월 수출 전년비 2.7% 증가, 수입은 0.9% 증가입니다. 유로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0.7% 감소입니다. 브라질 12월 산업 생산 전년비 1.2% 감소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미국 1월 총 자동차 판매량 421만 대로 이전의 449만 대보다도 감소하는 모습이 분명히 눈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의 12월 공장 수주가 1.8% 증가해서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운송 부분을 제외한 공장 수주도 0.6% 증가해서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으로 중공이 테크니컬 리세션에 빠질 것이라는 이런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테온의 거시 경제 파트의 아시아 분석가라는 분이 아줌마더라고요. 중공의 금년 성장률이 연율 2% 밑으로 추락할 것 같다. 이런 견해를 CNBC 스트리트 사인이라는 그 시간에 인터뷰하면서 주장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공 경제의 급속한 이 추락은 공급망으로 엮여 있는 글로벌 경제에 동반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경제에 주는 그 정도와 파급 경로는 결국 우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나갈지,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가 주된 변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 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매우 큰데 이거 지금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는 점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과연 2월 10일 중공산업계가 다시 오픈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커들러가 팍스 비즈니스에서 이걸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그러니까 사정 변경 원칙을 내세워서 페이스 원 딜의 이행을 유연하게 하자는 중공 측의 주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와 관련해서 이걸 포함해서 이제 커들러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여파로 미중 간 합의된 그 페이스 원딜 이행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자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요, 중공 측 희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커들러가 지금 중공이 사실상 지금 셧다운된 상태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아마 약속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순순히 중공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매우 미지수입니다. 예, 힘들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미국은 또 그 대가 다른 어떤 안을 또 제시하겠죠, 뭐. 예. 그렇고요. 예, 두고 볼 일이죠. 예. 커들러는 이제 이어서 바이러스 충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오히려 중공을 피해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페드가 금리 인하 재개하면은 올해 3% 성장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에 페드가 금리 안 올렸다면은 작년에 미국 4% 성장도 가능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그 자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중공에서의 항공편 추가 운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승객 수가 이제 급감을 하고 있으니까 항공사들이 알아서 운항 편수를 줄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더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하듯이 우리는 이제 커들러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평가하는 게 우리의 일이죠. 투자자들의 일입니다. 즉 시장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바이러스 사태가 그래서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은 중공 대신에 미국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즉 중공이 대체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늘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저도 보고요, 당연히. 그런데 단기에도 영향이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현재는 미국도 중공과 상당할 정도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예. 그 엮여 있는 규모를 그러니까 계량화 시킨 게 바로 수출입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네. 계량 지표 중 하나가 수출입 규모입니다. 그렇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공급망에 중공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부인을 못하고요. 그래서 둘이 끈끈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을 그렇게 오래 빡시게 붙었지만은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공이 더 급했던 것이고요. 그래갖고 지금 사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인하고 나서 결국 시간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쌍방은 피차 타방과 덜 엮이려고 그래서 공급망 사슬을 서로 지금 재편하려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예? 그 공급망 재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급삭스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터져버려갖고 중공이 단기간에 스톱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미국도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것을 결국 미국은 극복하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일정 시간 후에 극복하고 새로운 공급망이 갖추어지면은 미국 경제에 비로소 이제 확 잘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정상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죠. 여기서 중공이 상당히 배제된 새로운 정상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이에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과도 상태를 지나야 한다는 거죠. 이 과도기 동안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충격의 진행 경로가 약하게 오래 지속되면 그러면 패드 정책 변화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타격은 받는데 그렇게 심하게 타격 안 받으면 상반기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충격이 만약에 강하게 단기에 오면은요, 그럼 패드가 상반기에 금리 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에 충격이 강하게 와서 패드가 금리 내린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후퇴하던 단기에 급락하던 미국 경기가 바로 업턴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 3% 성장을 호언하는
그 커들러의 말은 뻥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요, 커들러가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뻥카 많이 날렸던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 아닙니까? 환율 조작국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칙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령 말이죠. 로스나 이 윌버 로스, 그 다음에 마이크 폼페오 또는 그 머누신, 라이트하이저 이런 그 분들이 하는 말은요, 결정된 정책이 바로 집행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의 집행 책임자, 즉 야전 사령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위에는 바로 트럼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트럼프의 뜻이 장관을 통해서 집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그 커들러나 나바로의 말은요, 이 사람들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스가 새로운 정책, 즉 어떤 기준, 일종의 한국말로 하면은 뭐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는데 일종의 부령이나 대통령령을 발표하기 전에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들은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무 스텝인 것이고요. 커들러나 나바로는 대통령의 어드바이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기능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윌버 로스 장관이 저런 말 한다는 것은 올해, 그러니까 정책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환율 저평가하는지 여부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걸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율 장난쳐 갖고 미국 돈 훔치지 말라 강하게 경고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된 타격은 중공하고 EU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카오 카지노가 일단 2주일 정도 셧다운을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뭐 마스크 미착용 고객 입장 금지시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거기서 마스크 하나씩 나눠 줘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수입이 얼만데 뭐 마스크 난 다 줘버리죠 말이죠. 아예 뭐 상자째 줘버리겠죠. 뭐 오겠다 하면 말이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셧다운 결정했는데 그런데 이 마카오 카지노 산업이요, 마카오 세수의 76%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그 레비뉴가 수익이죠, 수익 레비뉴 대략 그 3,660억 불 규모였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가 작년에 1,036억 불이라고 하니까 마카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마카오 카지노 산업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마카오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지금 셧다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경우에도 말이죠. 지금 다중 이용 시설, 가령 비슷한 게 바로 그 마사회가, 한국 마사회가 운영하는 이 전국에 이제 산재해 있는 실내 경마장 이런 거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말이죠. 수백 명의 남녀 성인들이 따닥따닥 붙어가고 지금 경마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사회에서 마스크 미착용 고객들 입장을 제한하는지 이게 지금 매우 지금 의심이 갑니다. 워낙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미리 이거 대응을 안 하고 항상 뒷북만 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마사회에서도 자기들이 마스크 준비해서 입장하는 고객들 하나씩 그냥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 그거 떨어지면 입장을 없으면 제한하는 게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곳에 무증상 감염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그냥 확 퍼지는 거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현대차도 결국 셧다운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런 것이 한국뿐이겠습니까? 또 현대차뿐이겠습니까? 예, 두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사우디 펀드가 작년 3분기 말경에 테슬라 주식 820만 주 어마어마한 양 산더미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 3분기 말이에요. 그 전에 2018년도 그때 제가 전번에 그 별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 동원해갖고 그 테슬라 상장 폐지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트윗 날려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전으로 그 테슬라 주식을 사우디 펀드가 많이 이렇게 사 모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고작 3만 9천 주 남고 다 팔았다는 겁니다. 팔았는데 사우디 펀드가 팔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스카이라켓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네. 참나. 금년에만 지금 테슬라가 110% 상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 펀드 팔고 나서 대략 한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됩니다. 네. 전 세계에 대놓고 등신 인정해버렸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즉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기가 힘든 게 원칙이고요. 공기 중 전염도 매우 힘든 것이 일반적인 그 바이러스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우한 바이러스는 신종이다, 즉 변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연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일종의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항상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걸려있잖아요. 이 수만 명이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되고요. 그렇죠? 다 확인된 겁니다. 이게 잠복기가 최대 이제 2주나 되는 이렇게 굉장히 길어갔고요. 무증상 감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미 설 연휴 그 당시에 제가 최초로 이거 올릴 때 그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한국 정부는 무증상 감염 부정을 했었죠. 막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그랬었죠. 이제서야 지금 무증상 감염을 인정하는 이런 뒷북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번에 그 공개적으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게 바로 그 공기 중 감염 여부, 그 다음에 지금 퍼지는 저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기 중 감염 여부도 상황에 따라서 한 2, 3일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퍼지고 있는 저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그때 제가 질문 드릴 때도 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직 중공, 당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만 건이 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만약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다시 변종된 바이러스가 더 약한 놈이라면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더 강하고 더 지독한 놈으로 변해버리면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두 개의 기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O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인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려면 말이죠, 중공이 2만여 건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WHO에 주지 않았다면은 저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이?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가 없다면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중공이 2만여 건의 그 바이러스 정보를 WHO한테 줬고, 그럼 거기에 WHO에 있는 과연 1등 전문가들이 거기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WHO 글로벌 1등 선수가 거기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2만여 개의 정보를 다 분석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WHO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허접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중공의 상하이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라는 곳, 이번 우한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퍼져나가면서 이미 변이가 나쁜 방향으로 상당히 또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보도입니다. 변이 사실은 말이죠, 중공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인가 이거 여기서 매일 24시 기준으로 확진자 사망자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는 저 파스테르 연구소 또는 중공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우한 바이러스 관련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에서 통계 모은 거 발표하는 그 영상에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상하고 나란히 서서 중동 평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장소에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측은 없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이 반대하는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것인데 결국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이 결사 반대를 선언했고요. 게다가 지금 그 무장 조직인 하마스가 가자지구 지금 그 기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폭격을 했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군이 전투기 또 폭격으로 반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엔이 일단 반대에 가까운 그런 견해를 밝혔고 아랍 동맹이 만장일치로 반대했고 이슬람 기구도 반대했고요. 더 나아가서 EU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제안 내용을 평가한다는 게 이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올리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미국이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이 안을 지금 3년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는 그 트럼프의 유대인 사위 쿠슈너도 안보리에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선임 보좌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직책으로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보리에서 중공 러시아 찬성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브렉시트 결정한 영국 입장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프랑스 입장도 애매한데 여기서 과연 어떤 뭐 결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파구를 하면은 그러면 말이죠. 팔레스타인 측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그 팔레스타인 측이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인 안을 제시해서 두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단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